둘, 셋. 안녕하세요, 장학금입니다. 네, 성수가 돌아왔군요. 성수입니다. 네. 그 성수 지난편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찍은 영상이 있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한 달, 또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고시가 되는데 우리가 고시가 될 것 같아가 계속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 27일 날 드디어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그 고시된 내용을 갖고서 이제 그 성수에는 총 원래는 4개 주고 이제는 이제 독립된 4개 구역으로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1구역부터 대장님부터 너무 웃겼어. 아니 저번에 성수 찍고 댓글 달렸는데 그거 봤어? 뭐. 아버지가 안 팔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럽더라. 한번 가보자고. 보시죠. 대장.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27일 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각각 고시가 된 상황이었죠. 고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피니시잖아. 피니시. 끝났다! 아니 이제- 성과 품 내. 아니, 보고서라도. 작품은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정비구역이었어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나눈 상태에서의 하나의 정비구역을 이제 각각 개별 정비구역으로서 구분된 네 개. 구역 지정 고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바뀐 내용으로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라는 명칭을 이제 공식적으로 써가면서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했고 그중에 1구역 여기죠. 여기죠. 네. 1구역이 가장 오케이. 큰 면적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깊게 볼 것은 이 구역 면적이 다 강변북로를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 영상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용도 지역이 보시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그 택지 쪽으로 포함되는 데 있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이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얘네들이 노란색.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된 용도 지역 변경을 이번 정비 계획 때 고시했다. 이게 땅 모양이죠. 땅 돼지 모양. 네. 돼지 모양이죠. 이렇게. 그렇게 네. 택지로 쓰는 대지로 쓰는 이제 그 경계로서 네. 용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때 그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수정을 했고요. 그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높이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높이 계획은 네. 250m 이하. 원래는 270m로 안건이 상정이 됐었는데 250m로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층수로 보자면은 50층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랜드마크는? 특정 랜드마크로서 한 개에서 2개 정도는 허용하겠다. 아 그러면 높이 계획이 250층 이하인데 그 250m 이하인데? 넘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250m면 50층. 3층이라고 3m 생각하면 80층이야. 아그 한두 개는 저 높이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50층 이상인 거를 많이 허용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 49층에서 아마 끝날 거고 끝났는데 250m 이하 50층 이상 사이에서가 이제 한두 개 동이다 랜드마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디자인 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특화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특히 대단지들은.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나머지 동들은 뭐 적당히 잘 하면 되고 한두 개 동만 예쁘게 해라. 바로 건축계획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뭐 도시계획 내용보다도 이 사항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계획안을 짰을 때 얘기인데 실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건폐율은 50% 이하이고요. 건폐율은 의미 없지. 네, 건폐율은 특별히 의미가 없지.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300% 이하로서 용적률 다 용적률을 가져간다에 네. 대한 사항이고 70층이네. 70층이고요. 층수도 제한이 있네. 70. 네. 건축계획에서 70층을 제시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세대수가 중요하죠. 그러네. 아, 그렇지. 세대수는 3014세대 픽스입니다. 왜 그랬대? 3000세대? 네, 그리고 그 안에는 629세대가 임대로 임대료로. 소형주택 임대로서 포함된 상태고요. 3000세대를 넘으면 좀 제한되는 게 더 생길 텐데. 네, 넘고 안 넘고야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3000세대가 있고 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다 60에서 전용 85제곱미터 그 사이에 한 절반가량이 그 공급되고 있고, 이제 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500세대. 500세대 이상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 결정도가 이제 가장 종합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통도로.
네. 이 관통도로에 대한 성적동 길에 대한 어떤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입체 결정. 예, 요게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의 도로가? 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법례도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두 번째 그러네. 밑에 있는 네. 얘가 그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입체적 결정까지 같이 한. 그렇지. 사항이 보행자 되어 전용이면 있습니다. 차는 못 다니는 못 거야. 가요. 보행자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계획에서는 이 성적동 길에 대한 아주 계획적 강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단지를 네 조각으로 쪼개놓게 되는 거야. 동서쪽으로는 보행자 정도로 남북 방향으로는 저 네모난 게 뭐야? 공공보행 통로. 통로. 그 이거는 공공보행 통로로 통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도시개방 연인 공간으로 만들어 하고 분자까지 해야 그치.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다 보면 가로변에 다 빗금이 쳐져 있죠. 그치. 네, 어찌됐든 간에 커뮤니티 시설이든 근생시설이든 이쪽으로. 그 가로변의 그 활성화를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그렇지. 네, 또 가로변의 활동을 또 보행자를 어찌됐든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이 가로변에 다 빗금을 나름 쳐놨던 거가 이제 그 계획의 근데 저거 불가능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불가능해. 이렇게 연도형, 그러니까 계획에서는 이렇게 연도형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길 바라는 건데,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동으로 이렇게 근생 시설 같은 거는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 관리의 문제나 효율의 문제 때문에. 근데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1층으로 플랫하게 깔더라고. 그러니까 주동을 이렇게 짓고 주동에 1층부를 저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 어, 근데 그것도 한두 개지. 이거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는 건축 배치는 할 수는 있는데 공실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이런 계획으로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세종시입니다. 그렇지. 세종시가 다 연도형으로 단지 내 상가를 쫙 깔았는데 지금 가보면은 다 공실이에요. 90%가 공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안 돼. 어. 그 정도 수요가 없는데 어. 약간 도시계획적으로 약간 과하게 설정된 지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은 요거는 이제 기정이었습니다. 기정? 네, 기정? 변경천. 네, 예전에 그 무슨 덕계공원 그치. 이제 지하까지 해서 했는데 변경. 이거는 지금은 이제 강변북로에 이렇게 일자로 된 공원과 함께 이제 또 그 종적으로 이렇게 공원이 결정된 상황을 보시죠.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 성수청 길에 대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시설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할 얘기가 많다,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도로가 여기는 없었는데, 네. 현황도로는 있죠. 그러니까 계획, 계획에서는 계획에서는. 없었는데, 네. 만들었는데, 이거 입시적 결정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주민들한테 주고, 그렇지. 그 상부 부분만 그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공공이 도로로 조성해서 유지관리하는, 네. 난 얘기잖아. 맞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 가는, 그러니까 한강 가는 길, 한강 가는 공원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뚝섬로라고 했던가요? 거기서 이제 그 한강변으로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체계와 실질적인 그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더 극대화한 거죠. 학교를 새로 지려고 하다가 존치로 그냥 띵 바뀌었네. 근데 문제는 학교 형태가 너무, 이게 지금 존치야? 이 존치야. 현황이 이게 그러니까. 존치야. 이게 그 계획적으로 다시 짠 거였는데, 아니, 현황대로 존치했다. 그리고 오늘은 1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1구역 택지 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성적동 길의 보행자 전용도로 말고 또 시설이 두 개가 더 있죠. 그 뚝섬로 쪽에 사회복지시설, 요거. 그 다음에 한강변 쪽에 문화시설. 이렇게도 입체적 결정한. 그거 알겠는데 얘는 뭘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 그 공원 이걸 부담하는 거구나.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 이렇게 크게 해주고, 부담은 이제 한강변에 대해서 이 부분만 부담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 구역은 지금 이런 거 다 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있었어요. 이제 걔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어떤 의무순 부담이 발생합니다. 네. 그 면적만큼 10%를 했었을 때, 그리고 전체 우리가 구역 면적으로 다시 환원해서 보게 되면 그게 약 7.09%가 이제 일단 의무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15%였다? 음. 그러니까 그냥 2종은 10%고 2종 7층에서 갈 때는 15%였는데 낮춰졌네 많이. 낮췄어. 내가 낮췄어. 이거 뭐 지금 우리 구독자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승무당 의무 7%를 포함해가지고 약 한 24.6%. 이거는 이제 강변 북로를 제외한 구역 면적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도 있고 또 이제 기반시설도 있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뭐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다 여기 안에 포함된 공공기업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여전히 유지합니다. 원래 계획이지? 구역 경계로. 이건 네. 기정에 대한 지단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고시할 때 내용이 정비 계획에 대한 고시도 있었지만 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고시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계획이 있었고 또 이제 바뀐 정비계획. 정비 계획을 해서 네. 아까 그 정비 계획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지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구역을 하나 이제 본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기정 변경에서 지단에서 조금 의미 있는 거 아까 보면은 그 의미가 있네. 동서로 아예 그냥 시설로 결정해 버린 거. 그렇죠. 지단으로 원래 공공보행 통로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그냥 네. 째버렸구만. 이제 좀 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네. 시설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그 성덕정길이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로 도로 결정하고 그래. 추가적으로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얘는 이제 상부에 건축물이 없으니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무상으로 공공에 양도한다. 까지가 이제 완결입니다. 그러면 이 성덕정길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는 아시겠지만은 이 뚝선로부터 한강 그 공원까지 약간 레벨을 계속 올라가는 그 우리가 공사 평면도를 갖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크 밑으로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입체 교차하는 형태로서 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공공보행 통로로 했잖아. 그리고 이쪽은 도시계획 시대도로 입체적 결정을 했잖아. 둘 다 보행이란 말이야. 그치. 뭐가 다른 줄 알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유 부분에서는 공공보행 통로는 다 민간 조합 거고 여기는 구분지상권이 입체도로 그렇지. 설정된다는 거고 그게 막았을 때 못 다니게 막았어. 그럼 어떻게 돼? 공공보행 통로를 막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치. 뭐 그러니까 그것도 특별건축구에 연동했을 때라 가지. 근데 참고로 일단 특별건축구역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행강제금으로 가겠지. 건축법에 따라서 근데 입체적 결정을 했잖아. 저건 어떻게 되냐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어. 대집행이죠. 그러니까 부실 수 있어. 공공에서 가서. 뭐 막으면 부실 수 있어. 막으면 부실 수 있냐 없냐의 차이야. 네. 입체적 결정과 공공보행 통로의 차이는. 그리고 이제 구분지상권까지 이제 일종의 권리가 생기냐.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어떤 집행이겠죠. 지금 저 오른쪽 사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은 아래쪽 한강 쪽에서는 레벨이 낮아서 밑에 단지하고는 그냥 평지로 만나고 북측은 한 데크 이렇게 올라가서 만난다는 거야? 아니 그건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얘기하자.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입체적 결정을 했다. 여기죠. 네. 뭐지? 저 위에 지금 표지가 달라졌는데 어쨌든 얘도 입체적 결정을 했다라는 사항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문화시설도 입체적 결정을 했다. 네. 끝까지 내용입니다. 뭐니 해도 그 성수 전력정비구역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수변문화공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계획을 여전히 이번 그 변경 계획에서도 받아줬고 상당히 현실성이 있게 해준 거죠. 진짜 저렇게 그림대로 조성이 되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저렇게 입체적으로 계획한 최초의 계획 아니야? 대규모로? 대규모는 그렇지. 지금 소소하게 넘어가는 소소하게 넘어가는 건 암사초록길이랑 마포에 2개 정도 있어. 근데 그 암사초록길 아직은 준공 못했고 마포는 이제 이미 준공을 했거든. 그래서 그 2개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는 처음이지. 대규모고 저기는 상부 공간에다가 뭐 문화시설도 짓고 건물까지 다 짓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야. 나 이것도 너무 화강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 계획이 되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단면을 이제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레벨이 쭉 올라간다고 했었으니까 그 밑에는 또 주차장도 쓰기도 하고 도로가 지나가고 또 그 커뮤니티 시설 같이 연결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다층적인 입체적인 계획들을 이 수변문화공원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지금 한강이고, 그렇죠. 한강이 덕계공원 쪽이고 여기가 이제 성수 쪽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야 되고 레벨이 높은 거야. 그럼 레벨 한번 극복해야 되잖아. 이거를 단지 전체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야. 레벨을.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수직의 공원의 통로라 공원. 관광하는 게 그 공원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해. 지금도 과해. 그래도 성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성수니까. 이 성수가 갖는 분양가나 그 어떤 분양 수요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런 걸 해보지 어디가 해보겠습니까? 충분히 질 수 있어. 요즘 뭐 단지 내 공사 저 정도는 뭐
제가 댓글 쉬워. 3분에 이런 공공포획 통로나 공개공지를 조성을 해서 예, 그 많은 그 한강변의 어떤 어메니티를 예,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단지 조성을 어떻게 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아까 강변북로 저기 오른쪽 키맵의 빨간 공간은 공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공원인데 그 구조적인 문제. 그치. 차량들이 안전하게 다니면서 저거를 얼마큼 잘 조성을 해서 그 열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그리고 있어야 공사 중 처리 방안, 교통 처리 방안. 그럼 교통을 어떻게 우회도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어때요?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저거는 진짜. 기둥은 어디다 박혀 있고 오면. 그러니까 오늘 알아봤는데 저렇게 조성되고 하면은 진짜 살만 나는 동네 되겠다. 성수 1구역, 2구역 와. 가볼만 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남의 어떤 아상을 도전할 수 있는 예, 강북의 그런 재개발권이 성수가 아닐까 입지가 너무 좋아. 음. 비 건너서 바로 강남, 청담이고 그렇죠. 압구정이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번 1구역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2구역, 3구역, 4구역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사항을 좀 전달하는 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